제가 정말 별일도 아닌 걸로 파혼을 한 건지 이게 제가 욕을 먹어야 할 일인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거든요. 이러려고 내가 참석하게 된 건 아닌데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 제사를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결혼을 한 후에 갔을 거였으니까요. 결혼식을 미뤘거든요. 저희 결혼식을 시댁에서 늦추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32인데 솔직히 심란했죠. 원래 결혼은 작년 가을로 생각했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1년만 늦추자고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기로 한 겁니다. 예비 신랑이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중간에 6개월 정도 백수였거든요. 그 기간에 결혼식을 올리는 걸 예비 시댁에서는 엄청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상관없다 하는데도 모양새가 안 좋다고 성하시길래 그렇게 미뤄야 했죠. 결국 기다린 끝에 예비 신랑은 직장인이 되었고요. 나름 대기업 개발팀으로 잘 들어갔어요. 좋은 신랑감이 된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댁에서 저보고 제사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예비 시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당혹스러웠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가는 게 맞나? 당연히 주변에서도 가지 말라며 말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하길래 제가 엄마한테 진지하게 여쭤봤거든요. 예비 시댁에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며. 전 솔직히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고 이야기를 꺼낸 건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가보는 게 좋다고 참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숨도 쉬고 싫은 티를 팍팍 냈는데도 엄마는 무조건 가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시댁 제사에 참석을 했죠. 그렇게 제사에 갔을 땐 10시에 시작한다고 하셔서 9시까지 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때 오라고 해서 간 건데 예비 시어머님이 저보고 조금 일찍 오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제사에 참석만 하고 왔습니다. 제사 참석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서 있다가 왔습니다. 원래 조상님들께 술도 올리고 절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러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그냥 구석에서 서 있다가 왔습니다. 절도 못하는데 왜 불렀을까 참 궁금했었는데 처음엔 의아했죠. 근데 도착해서 예비 시아버님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면서 집안 내력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앞에서 뼈대 있는 집안처럼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스스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주방에서는 예비 형님이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하셨어요. 불판을 4개를 켜놓고 동시에 끓이고 굽고 삶고 계셨고 예비 시어머님은 식탁 위에서 가스버너를 놓고 전을 부치셨어요. 형님도 전을 부치는데 어머님도 전을 부치셨어요. 처음엔 그 모습을 보며 마냥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저도 옆에서 조금씩 거들었고요. 예비 신랑은 제사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했고 주방에서 일하는 저를 보고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더군요. 그리고는 거실에서 자기 아버지와 형과 이야기를 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석에 서서 참석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이 났어요. 신랑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제사는 1년에 몇 번을 지내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대요. 지금까지 자기 어머니가 제사 때마다 알아서 준비하셔서 언제 하는지는 잘 모른다네요. 제사 날짜도 모르고 1년에 몇 번을 지내는지도 모르고 가끔은 어떤 조상의 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네요.
어릴 적부터 그냥 해오던 거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 신랑 앞에서 효율이 어쩌고 하며 설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또 제사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예비 형님은 오셨고요. 예비 시어머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결혼 날짜가 이미 잡힌 상태였어요. 신랑도 직장을 구해서 더는 미룰 필요가 없었거든요. 날짜까지 다 잡아놓으니 이제는 절 완전히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편하게 일을 시키셨어요. 이제 좀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제대로 제사 음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번에 제사 때 봤던 예비 형님은 엄청 능숙하고 빠르게 음식을 하셨는데 오늘은 속도도 많이 느리고 좀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했는데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아프시냐고 제가 물어보니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비 시어머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저 정도로 땀을 흘리며 간신히 서서 음식을 하면 좀 쉬라고 할 텐데 정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쉬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좀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예비 형님에게 가시더니 많이 아프냐? 하시더군요. 당연히 형님은 괜찮다고 했고요. 그러자 저를 보시며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저도 더는 말을 못했습니다. 6시가 넘어가자 예비 신랑이 퇴근해서 집으로 왔고요. 이번에도 주방에 있는 저를 보고 엄지를 척 올렸어요. 저 구석에서 몇 시간째 서서 음식하는 예비 형님은 가뜩이나 엄청 마르기까지 해서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는 신랑에게 가서 형님이 많이 아파 보인다고 근데 모시고 저렇게 음식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신랑은 주방으로 와서 형님 모습을 자세히 보더니 다시 아주버님에게 갔고 아주버님은 다시 주방으로 오셔서 형님 머리도 만져보고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예비 시아버님까지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예비 시아버님도 한참을 보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산부자는 단체로 거실로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는 겁니다.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 그랬죠. 정말 많이 아파 보인다고 쉬셔야 할 것 같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렇게 아파 보이는데 조금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안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다 똑같아요. 예비 시아버님은 저에게 그럼 어쩌냐, 좀 이따가 제사 지내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가면 제사 음식은 누가 하고 오늘까지만 좀 참고 내일 병원에 가면 될 거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나겠니? 괜찮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구석에는 다들 제사에 미친 사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라도 정상인이 돼야 했어요. 전 바로 주방으로 가서 형님을 잡고 나왔어요. 뒤에서 저에게 어딜 가냐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차에 태우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어느 동네 병원이 야간 진료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비에 대학병원 찍고 밟았습니다. 예비 형님은 차에 타자마자 춥다고 하면서 떨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보니 너무 열이 높다고 해서 링거를 맞고 겨드랑이에 얼음팩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에 열이 오르면 온몸이 쑤시거든요. 그날 예비 형님은 그 쑤시는 몸을 견디면서 음식을 한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다 가면 제사는 누가 하냐고, 거기 어디냐고 당장 데려와야겠다고 하셔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형님 전화기도 뺏었어요.
예비 형님은 곧바로 잠이 들었고요. 앞치마도 그대로 입고 있더군요. 전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예비 신랑에게 문자 한 통이 왔는데 밤 12시가 넘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해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옆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답장도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예비 시댁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랑에게 앞으로 제사를 계속 지낼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곧바로 제사가 왜?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 그러니까 제사를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살자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가능한 걸 이야기해야지. 예비 신랑은 제사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교육받았나 봐요. 그런 신랑하고 결혼해서 설득을 하고 시부모님 설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솔직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냥 제가 빠지는 게 그게 제일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 이제 멈추자고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엄청 화를 내며 제사 때문에 그러냐고 했어요. 그 뒤로도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셔서는 제사 때문에 파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혼자 이런 말 저런 말을 마구 하시다가 한숨을 푹 쉬시며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그동안 제사를 정성껏 지내서 우리 조상님들이 너 같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셨나 보다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말씀하신 조상님이라고 하신 게 어머님 친정 쪽인지 시댁 쪽인지 어떤 조상님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감사드린다고 결혼하기 전에 미리 체험할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 제사상 잘 차리는 며느리 만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어른한테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냐고 요즘에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어딨냐고 그딴 생각으로 평생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며 비웃길래 내가 할 소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주머니랑 같은 생각이라고 한마디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정신 나간 집안에 들어갈 뻔했다며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고 아니 그쪽 집에서도 다행이라고 하고 저희 집에서도 다행이라고 하니 아마 세상에서 제일 다행스러운 파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럽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다행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겠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댁과 가까이 지낸다면서 제 주변에 걱정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가깝게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아마 엄마도 그런 마음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저를 예비 시댁 제사에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현명한 판단이셨고 감사할 뿐이죠. 3년 연애하면서 예비 신랑 가족들이 저렇게 지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중간에라도 멈추는 게 더 좋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